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장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다치셔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신 경우에 병원에서 발행되는 사망진단서상에 병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시거나 청구했는데 거절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족분들께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질병사망보험금은 소액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아예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에 비해서 상해사망보험금은 고액으로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가 돼 있으셔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망진단서에 사고로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어도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환자가 고령이시고 기존에 앓고 있으셨던 질병이 원인이 돼서 사망하시게 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고 이후에 발생한 합병증이 원인이 돼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외부적 충격 요인과 내부적 원인, 질환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두 가지 원인 다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고로 골절 등의 외상이 있었고 치료를 장기간 받으시다가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주장할 수 있고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보험자의 사고 당시 연령이고요. 그리고 연령하고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보험자가 사고 이후에 사망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기간이 3개월, 6개월, 길면 1년, 1년 반에서 2년 정도도 될 수 있는데, 그 걸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보험자가 사고 이후에 사고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합병증과 사고 이후에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합병증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처리를 했던 사건 중에서 이러한 유사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자, 피보험자분은 70대 후반의 고령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치매와 뇌경색을 앓고 계셔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병원 생활이 조금 맞지 않으셔서 병원에서는 만류를 했지만 입원 도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퇴원을 하셔서 집에 계시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논에 물을 댄다고 하시면서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서 밖으로 나가셨고요. 나가시다가 논에 가시는 도중에 1m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런 도랑 같은 곳으로 추락을 하셔서 배퇴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셨습니다. 사고 이후에 이제 응급으로 후송을 했는데 너무나 고령이셔서 수술은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한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셨는데요. 요양병원에 전원을 하시고 약 7일 정도 만에 폐혈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상 상태로 한 8개월가량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하시게 된 사고입니다.
근데 이분의 사망진단서에도 병사라고 기재가 돼 있으셔서 유족분들께서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를 하셨지만 거절을 당하셨고요. 약 1년 뒤에 포기를 하고 계셨지만 저희한테 사건 위임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치료 내용이나 환자분의 사고 전 그런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계셨고 그 폐혈증이라는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해서 결국에는 유족분들에게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잘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사고를 당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의 종류란에 병사라고 기재가 되어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시거나 아니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사망진단서상의 병사라고 기재가 돼 있어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상책임 사고에 있어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과 이 직접 선임권을 어떻게 언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